제가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받을 바에는 저는 그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이미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뭐 그 순간에 좋겠죠. 근데 저는 스스로 뭔가 썩어가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보이즈의 막내 에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허니를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셨는데 네. 처음 이제 데모곡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허니. 사실 맨 처음에 저는 그렇게 썩 반갑지 않은 곡이긴 했어요. 그 예전부터 이제 막내 두 명이자 또 랩 포지션인 또 두 명이잖아요. 선우와 제가. 그래서 뭔가 좀 래핑이 좀 많은 그런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랩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곡 있잖아요. 좀 랩이 좀 위주고 퍼포먼스가 없는 전형적일 수 있는. 그쵸. 그런 거를 좀 했어가지고 그런지 허니 데모 들었을 때 이거는 랩 유닛이라고 하기에는 곡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또 보컬도 많이 들어가 있고 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니까 했는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랩 포지션인 저와 선우도 보컬적인 부분도 소화할 수 있고 퍼포먼스도 동시에 같이 소화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장점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잘만 하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사실 그 장사천재 백사장이라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스페인에 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선우한테. 원래 선우는 저한테 전화를 잘 먼저 안 하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선우는 연락을 잘 먼저 하는 스타일이 아닌 친구예요, 선우 자체가. 근데 갑자기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에리가 이걸로 꼭 가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걸로 결정을 안 하면 다른 팀에서 이 곡을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 선우랑 막 한 10몇 분 동안 통화를 하다가 그래 이걸로 하자 해서 이제 하기로 결정이 났고. 이제 같이 활동하시면서 선우 씨에 대해서 한번 장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장점, 선우의 장점. 일단 선우 잘해요. 사실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결과적으로 잘해야지 또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선우는 열심히도 하면서 또 굉장히 그냥 잘해요, 무대 자체를. 이거는 당연히 더빗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저는 그냥 그것보다 더 좋은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우의 장점은 다방면에서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그런 작사나 랩 메이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공부를 해가세요? 사실 이제 팬분들도 몇 분 아실 텐데 저는 태어나서 랩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가사 쓰는 거를 뭐 배우거나 따로 그런 적도 없고, 뭐 제가 이제 작곡도 하는데 작곡하는 법을 배워본 적도 없어요. 사실 그냥 맨땅에 헤딩으로 진짜 혼자서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배워나가는 스타일인데, 랩 같은 경우에 가사 쓰는 경우에는 선우한테 조금씩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연습생 때부터. 이제 선우라는 친구가 너무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연습생 때 같이 연습하면서 선우한테 내가 이런 가사를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쓰면 더 좋을까 하면서 이제 선우한테 이런 팁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들으면서 제가 좀 깨우친 스스로 그런 편이고, 사실 또 이 음악에는 솔직히 전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거를 보고 계신 누구나 사실 가사를 쓸 수 있는 거고 곡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정답이란 건 딱히 없으니까, 음악에. 그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솔로곡도 뭔가 이제 사클의 솔로곡도 내고 제가 완곡도 작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제 22를 발표하시잖아요. 네. 승리에 맞춰서. 맞습니다.
그 이제 22에 대해서 조금 자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22 사실 이번 제 믹스테이프 22의 곡 22는 제가 마지막에 쓴 곡이고 마지막으로 또 녹음을 했던 마지막으로 하진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쓴 곡이에요. 처음으로 쓴 곡이 Love Your Day이고 그 다음에 Hide Your Love이란 곡을 쓰고 그 다음에 22를 이제 작년 거의 끝날 무렵쯤에 급하게 쓴 곡인데 사실 그 곡을 쓰게 된 계기는 난 작년 한 말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엄청 밝은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에너지도 넘치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지칠 때도 있고 가끔은 밝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뭐 기분이 안 좋거나 좀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뭔가 그냥 안 밝고 싶어서 굳이 내가 지금 밝아야 되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뭐 없더라도 그러니까 차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주변에서 가끔 제가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혹시 오늘 뭐 피곤해? 아니면 기분이 안 좋니? 아니면 이런 말을 가끔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때 조금은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 아니 내가 이제 많은 분들께 되게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 알려진 건 맞지만 나도 그런 사람인 것도 맞지만 나의 이런 다른 모습도 있는데 왜 나의 다른 모습이 비춰질 때 사람들은 내가 혹시 변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어떤 뭐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곡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쓴 곡이 22고요. 그래서 22라는 곡 자체가 이제 제가 만 22살 때 어떻게 보면 쓴 곡이니까 나는 내 진짜 자신을 내가 22살 때 찾았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가끔은 밝지 않아도 뭐 어때? 약간 이게 나야. 난 찾았어. 약간 이런 주제의 곡입니다. 에릭도 손영재도 다 나다. 그렇죠. 예전 인터뷰 중에서 더보이즈 에릭이랑 인간 손영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던 인터뷰가 있었어요. 이제 그것도 이 22의 이제 창작 의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거는 저란 사람이 사실 저랑 오래 지내다 보면 아실 거예요. 저는 되게 거짓된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되게 그냥 투명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눈치는 있는데 되게 그냥 투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속마음을 다 보여드리고 감추는 게 없어요. 저는 사실 그게 팬분들이던 가족이던 친구들이던 저희 멤버들이던 감추는 게 없는데 그래서 데뷔하기 전부터 하고 데뷔하고 이제 신인 때도 더보이즈의 막내 에릭이란 사람이 손영재라는 사람과 별개가 되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뭐 사람 손영재는 와 이렇게 밝은데 더보이즈 에릭은 그냥 약간 좀 진중하고 진지하고 멋있고 약간 이런 이미지는 솔직히 가식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분들은 그거를 알게 되거든요. 얼마나 그거를 잘 숨긴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얼마나 잘 그거를 포장하더라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조차가 너무 스스로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중인격처럼 사람 손영재와 더보이즈 에릭을 구분해서 제가 활동을 하고 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에릭이나 손영재다 다 나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저는 저답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신인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영재야 그래도 너 연예인이고 아이돌인데 조금은 약간 좀 차분한 모습과 좀 이렇게 진중한 모습 조금 다운된 모습도 많이 좀 보여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라면 내가 팬분들이든 대중분들을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너무 별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미지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뭐 그 순간에 좋겠죠. 근데 저는 스스로 뭔가 썩어가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을 받을 바에는 저는 그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뭐 시끄럽던지
말이 많던지 밝던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를 좋아하실 분들은 좋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거대로 그냥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께 그런 말씀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이제 음악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 공부 약간 학습하듯이 꾸준히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뭔가 딱 감이 왔을 때 파박 정리를 해두시는 편인지. 좀 감이 왔을 때 파바박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음악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생각이 안 나고 진행이 안 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새벽에 그냥 한강을 걷다가 받은 영감 혹은 퇴근길에 창밖을 바라보는데 떠오르는 생각 혹은 그냥 친구 만나서 대화하는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 이런 거에서 저는 바로바로 적어놓거든요. 노트에다가 핸드폰에다가 그래 놓고 나중에 작업실 가서 그거를 읽으면서 왔다 이러면서 조금 좀 몰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 중에 곡이 하나 있긴 한데 약간 피노키오라는 제목이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제목만 정해뒀어요. 근데 팬분들이 제 코를 좋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피노키오 그래서 맨날 코가 길어지잖아요. 피노키오가. 근데 또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이게 코가 거짓말을 하면 길어지는 거니까 그런 주제로 써보려고요. 그냥 이제 솔직한 사람이 되자 약간 그런. 네, 사실 솔직한 사람이 되자 해가지고 피노키오가 생각난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혼자서 퇴근길에 팬분들이 제 코를 되게 맨날 코 띵동 이러시고 막 강아지 코 이러시면서 코를 좋아해 주셔서 갑자기 피노키오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꽂혀서 곡 제목으로 하면 되게 괜찮겠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유를 찾은 거죠. 솔직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네. 작업에는 보통 어느 정도 참여하는 편이세요?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년 제 생일마다 사실 진짜 거기 올라가는 곡들은 오로지 우리 팬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더비분들을. 왜냐면 그렇게 시작된 계기도 제 생일 때 제가 많은 축하를 받잖아요. 많은 분들께 선물도 받고 편지도 받고 많은 축하도 받고 사랑도 받는데 나는 이 사랑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그러면 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음악으로 진심이 담긴 그런 뭐 메시지가 담긴 가사가 담긴 좋은 멜로디를 써보자, 좋은 곡을 써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사크를 제 생일마다 이렇게 올리게 됐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1년에 딱 한 번씩 했던 것 같고 이번 믹스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특별하게 세 곡이 담긴 믹스테이프를 처음으로 발매를 했던 거고 개인 작업은 제가 사실 두 가지가 나뉘어요. 하나는 이제 제가 같이 작업하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같이 작곡가 형들과 저랑 같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곡 작업을 하고 이제 더보이즈 작업은 또 따로 이제 앨범 준비할 때 회사에서 에릭 씨 여기 뭐 이런 곡 작업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넘겨주시면 그때마다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요. 당연히 초반에는 제가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제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여드렸던 것 같고 감사하게도 회사분들도 되게 좋게 봐주시고 또 인정을 해주셔서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냥 에리가 선우야 이 부분 너네가 이렇게 해줘 아니면 해봐 작업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파고들거나 좀 나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지 못해요. 막 제가 원래 제 취향은 좀 차분한 그런 곡이거든요. 제 성격과는 좀 맞아요. 제 성격과는 좀 다르게 원래 사람은 좀 자기랑 반대되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잖아요. 약간 이 본능이. 그쵸.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음악적으로는 저는 시끄러운 노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운동할 때 빼고. 그래서 좀 차분한 칠한 약간 새벽의 감성에 좀 젖을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원래 그런 곡을 제가 만약에 혼자 음악하는 날이 온다면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음악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이번에 허니로 활동하면서
그룹이야. 막 그룹이야 좀 힙한 이런 노래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춤은 제가 또 되게 빡센 걸 좋아해요. 더보이즈가 하는 그런 군무처럼. 그래서 혼자서도 좀 빡센 거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또 제가 또 귀여운 것도 잘한단 말이에요. 되게 청량하면서 귀여운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좀 가리지 않고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요. 그럼 만약에 솔로 활동을 회사에서 해도 된대. 그러면 맨 첫 번째 컨셉을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아 진짜요? 저는 태민 선배님의 그 궤도 같은 컨셉. 사실 제가 태민 선배님 엄청 팬이거든요. 롤모델인데 제 배경화면이 연습생 때 몇 년 동안에 그거였어요. 데뷔 이후로도 그 태민 선배님의 궤도 그 앨범의 자켓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 앨범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제 롤모델이셔서 그 컨셉으로 뭔가 하고 싶어요. 예전에 하셨던 인터뷰 중에서 되게 제 뇌리에 박혔던 것 중에 하나가 꿈을 없애버렸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금 꿈은 가지고 있고 뭔가 목표를 좀 안 세워뒀어요. 원래 제가 그때 꿈이라고 했는지 목표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실 꿈은 있죠. 큰 꿈은 있죠. 큰 꿈은 있는데 뭔가 그 안에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조금 그냥 없앤 그냥 큰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까지 거쳐가야 되는 그 밟고 가야 되는 그 목표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을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일부러 안 보려고 그냥 좀 없앤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제가 좀 완벽주의자예요. 좀 완벽주의자인데 제가 생각한 것, 제가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됐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어떤 그런 정량적인 거에 가깝고 맞아요. 사실 MBTI도 제가 F제거든요. ENFJ인데 F 거의 한 80몇%에 J 성향이 99%예요. 그래서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 이루고 싶었던 그 목표, 이게 깨져버리면 혹은 달성하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저는 진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심해서 그냥 큰 꿈만 유지하되 거기까지 내가 거쳐가야 되는 목표를 너무 내가 정하고 내 자신을 가두지 말자. 그러면 애초에 그냥 꿈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왜냐면 그 가고 있는 그 목표를 과정이 싫어질 거. 그쵸, 과정이 싫어지고 내가 하나를 만약에 못 이뤘다 하면 그냥 제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러면 이 꿈조차도 못 가니까 그냥 이 목표를 없으면 언젠가는 내가 꿈이라는 그 마지막 스텝에 이미 가 있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뭐가 됐던 간에 이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그냥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자.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자. 이제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제 이 가수란 직업에 있어서 노력과 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냉정한 답변을 드릴게요. 운은요 한 70%, 노력 30%.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는 비율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뭐든 간에 하는 사람이지만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거를 느끼고 많은 거를 봐온 결과 사실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도 확실히 따라야 되고 근데 운만 따라주길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도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운이 따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선을 다하자, 노력하자 이 마인드지. 근데 거슬러 저희 2년차 때 얘기하면 저희가 로드 투 킹덤이라는 방송을 나갔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 시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받았다면요, 그때는 좀 비율이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제가 7년차? 6년차니까 70대 30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시점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 저는 노력 90% 그리고 운 10%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노력을 했어요. 회사분들이며 안무가쌤이며 저희 팬분들이며 저희 멤버들이며 너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죠. 아, 진짜 노력을 진짜 하면 알아봐 주시는구나. 근데 물론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아요. 다만 운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 그 사이에 활동을 하면서 4년 그 사이에. 냉정한 현실이죠 뭐. 그렇게 7년 동안 이제 에릭 씨를 사랑해온 더비를 에릭 씨는 얼마나 알고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얼마나 더비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그러게요. 사실 또 뻔한 답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솔직한 거 좋아한다 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솔로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비 중에서도 이제 흔히 말하는 최애라고 하죠. 최애가 제가 최애인 더비도 있을 거고 최애가 선우인 혹은 다른 형들이니까 최애인 더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딱 그거예요. 그 더비들을 내가 최애로 바뀌게끔 만들자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저는 어쨌든 더비면 더보이즈 그룹을 다 사랑해 주시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내가 최애가 아니더라도 나를 또 사랑해 주는 게 맞고 그냥 내가 좀 더 많은 사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해서 내가 차애가 돼보자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죠. 더비라면 솔직히 그냥 크게 보면 더보이즈의 그렇죠. 팬 여러분이니까 더보이즈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다 너무 좋은데 내가 최애가 아닌 더비에게는 내가 차애가 돼보자라는 마인드로 저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비하인드인데 제가 그 12월 31일 MBC 무대를 가요대제전 무대를 야외에서 했는데 바로 그 무대 끝나고 바로 그 당일이었어요. 아침 1월 1일 아침이었는데 제가 그때 미국으로 출국했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 일찍 밤새고 손편지를 쓴 다음에 더비한테 그리고 또 남산타워를 가서 혼자 갖고 왕복 티켓을 주세요 해서 케이블카를 끊어서 케이블카를 이렇게 혼자서 타고 사람이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1월 1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아서 케이블카 이렇게 끼려서 남산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물쇠 딱 걸고 다시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저는 거기서 그대로 이제 공항을 갔어요. 근데 작년에도 걸어놨었는데 그거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많이 아픈데 올해는 안 훔쳐가길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이 됐잖아요. 이제 뭔가 올해는 더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제 첫 번째로는 그냥 최대한 많이 만나고 싶고 더비들을 그리고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은 사실 저희 더보이즈라는 그룹이 청량한 것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섹시한 거 멋있는 것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진짜 뭔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 너무 뻔한 답변 같으니까 보여드렸던 거를 또 보여드리더라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용의 해잖아요. 저와 선우의 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제가 돋보이는 그런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더보이즈 혹은 이제 에릭 씨의 음악은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더보이즈의 음악 그리고 제가 하는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저희 음악이 이 냉정한 차가운 현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들의 세상은 그 세상만큼은 뭔가 저희가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좋게, 이미 지금도 좋으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좋게, 긍정적이게, 밝게 힘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스트레이트 치킨. 네. 하나, 둘, 셋.